안녕하십니까. 주식 전략 도깨비 벨리입니다. 25년 6월 30일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자, 7월 증시 이렇게 대응하자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렸고 금요일 미국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한풀 꺾인 우리 증시는 오늘 흐름 포인트를 뭐를 잡아야 될까? 자, 우리 증시 이번 주 코스피 옵션 포지션에서 나오는 지수 하단이 2970입니다. 3천을 잠깐 내줄 수도 있다. 이런 포지션이 잡혀 있고 상단, 뭐 하단도 있고 상단이 있잖아요. 상단은 3150인데 자, 지난주에 이번 주 지수가 3200까지도 보였으나 3200이 없어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3200은 페이크일 수 있다고 제가 분명히 사전에 미리 말을 해드렸죠. 역시나 3200이 없어졌어요. 그게 무슨 내용인지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잘 모르시겠는데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개별 종목 눈에 보이는지 확인. 자, 우리 증시가 금요일하고 목요일 날 조정 좀 받았어요. 그렇죠? 지수 조정 대비 종목들은 하락한 종목이 좀 많았습니다. 그들 하락한 종목은 하락하기 전에 몇십 퍼센트씩 올랐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많이 나왔는데, 자, 이제 와서 들어가야 되느냐. 그런 분들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지금 머리가 복잡할 겁니다. 이런 내용을 제 유튜브, 여기를 보시면 답이 다 있습니다. 제가 미리 올려드렸어요. 자, 주식이라는 것은 미리 알려드려야 좋은 거 아닙니까? 지나고 나서 뭐 때문에 어떻다, 이런 거는 들어봤자 듣고 나서 내용이 없어. 자, 어제 제가 토요일 있죠? 토요일 날. 토요일 날 이 영상 올려드린 이 영상을 꼭 보세요. 오늘 제가 지금 올려드리는 오늘 영상보다 이걸 꼭 보세요. 이거 보시면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서 이때부터 쭉 한번 훑어보라 그랬어. 그러면 답이 다 나와 있어. 제가 말한 대로 시장이 흘러갔다는 얘기예요. 조정 나올 때가 됐고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런 내용이 다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증거 자료와 함께. 저는 늘 말하지만 제 주관적인 그냥 제 직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 직관도 가끔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자료를 보여드려가면서 이런 게 이상하다. 그런 것을 포인트를 잡아서 드린 거예요. 근데 그게 맞아 떨어졌다는 얘기. 그걸 꼭 시간 내서 꼭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미국 증시를 보고 가자고요. 자, 우리 증시 금요일 끝나고 미국 증시 금요일 날 열렸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3대 지수 모두 잘 올라서 끝났어요. 잘 올라서 끝났어요. 직전 고점을 넘었어요. 자, 그런데 장중에 흔들림은 한번 있었습니다. 자, 여기 좀 크기가 잘 안 보일 텐데, 자, 이 차트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장중에 마이너스 구간도 갔었습니다. 그런데 장중에 그런 흐름이 왜 나왔을까? 자, 보시면 아래 꼬리가 있죠? 장중에 내려왔었어요. 자, 이걸 분봉으로 보시면은, 자, 분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이렇게 갑자기 쭉 빠졌단 말이야. 이런 흐름이 왜 나왔고, 그래도 어떻게 상승 마감은 됐네? 왜 나왔을까? 자, 흐름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막판에 오후에 하락했던 미국 증시가 다시 쭉 올라간 거. 자, 재무부에서 이런 이야기, 트럼프가 한 말이 아니고, 자,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자, 여기 보시면은 7월 8일 날 만료가 됩니다. 90일 유예 준거가 벌써 3개월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 자, 준거가 자, 재무부에서는 야, 9월 달까지 연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 뭐 내용 길게 보지 않을게요. 시간 관계상. 미 재무부 9월 1일까지 관제 협상 마무리 이런 이야기를 던졌어요. 트럼프가 던진 게 아니고. 트럼프는 연장 안 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어? 자, 그리고 트럼프가 또 어떤 얘기를 했느냐. 자, 2일 전 뉴스죠. 자, 금요일 날 보면은, 그러니까 금요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트럼프 카나다와 무역 협상 즉시 중단. 이런 뉴스에 증시가 쭉 빠진 겁니다. 미국 증시가. 그런데 재무부에서는 야, 9월 달까지 다시 연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흘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최근에 미국 증시 보면 트럼프가 SNS에 어떤 글을 다느냐에 따라서 올랐다 내렸다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미 재무부에서 그런 이야기 흘러나왔기 때문에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미국 증시도 변동은 일시 마감이 됐어요. 그러나 상승 마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 지금 선물 지수는 7시가 넘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행히도 선물 지수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다우 지수가 잘 올라가는 것은 엔비디아가 좀 잘 올랐거든요. 엔비디아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나스닥에서 다우로 옮긴 지는 꽤 됐죠. 자, 엔비디아가 잘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에서는 이렇게 시간에서 뭐 보합인 것은 크게 상관이 없죠.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묘하게 실적 발표하고 나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좀 봐야 돼. 앞으로 다른 반도체 종목들도 실적 발표를 할 텐데 실적 발표하고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야? 어? 떨어진 이유를 보니 가이던스가 막 나빴다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자, 선반영 됐다. 이런 이유로 내려가고 있더라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삭스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삭스 지수는 뭐 엔비디아가 올랐으니까 당연히 올랐겠죠. 그렇죠? 자, 0.06. 자, 윗꼬리 아랫꼬리 사이좋게 남겼네요. 자, 이렇게 마감이 됐고. 자, 미국 증시 종목은 여기까지만 보자고요. 길게 볼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 증시잖아. 우리 증시 좀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 증시를 보자고요. 자, 우리 증시 선물 지수입니다. 자, 선물 지수는 야간에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우리 증시는 3시 반에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선물 지수는 저녁 6시부터 시작돼서 5시 반인가까지 이어집니다. 6시까지 이어지나 보네요. 우리 증시가. 그렇죠? 자, 12시간이 이어져요. 자, 보세요. 요게 금요일 날 마감이에요. 요 마우스 잘 보세요. 이게 금요일 날 마감. 야간적 지시 보합권이 시작해서 이렇게 하락을 했죠. 하락을 해다 당시 보합까지 올라왔다가 이렇게 파도 치다가 상승으로 갔어. 상승으로 갔다가 갑자기 떨어지죠. 요때가 뭐냐면 미국 증시가 떨어질 때야. 그러니까 야간 선물은 미국 증시 흐름 따라 그대로 가거든요. 자, 이때 뚝 떨어진 거가 트럼프가 카나다와 협상 중단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뚝 떨어진 거야. 근데 미국 증시는 다시 올라가면서 상승 마감이 됐죠. 근데 우리 증시는 상승 마감까지는 안 가고 자, 여기서 끝났죠. 약보합이 끝났어. 이렇게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선물 지수는. 자, 우리 증시가 거침없이 잘 올라오다가 이렇게 3일 연속 음봉으로 하락하면서 마감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도쿄의별로 시황 전략을 매일매일 보신 분들은 미리미리 다 어느 정도는 준비는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미리 알려드렸으니까. 미리 어떻게 알려드렸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나라 증시가 거침없이 올라오고 있지만은 선물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고 있지 않다. 장중에는 매수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 좋을 거면은 선물을 계속 들고 가는데 장중에 매수했다가 막판에 다 팔아버린다 그랬어. 그렇죠? 그게 이상하니까 이제 챙길 거 챙기고 본인들이 잘 관리를 해라. 이렇게 제가 이 힌트를 드렸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말하고 나서 역시나 쭉 빠졌단 말이야.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최근 요 며칠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5조 원을 순매수를 했어요. 5조 원. 자, 어떤 분은 5조 원이나 순매수 이렇게 크게 생각하고 있겠지만은 자, 5조 원을 순매수하기 전에 30조 원 넘는 돈을 매도를 했어요, 여러분. 30조 원 매도한 거 그냥 몇 분의 1 산 거야. 근데 그 5조 원을 순매수한 거를 2조 원 가까이 최근 3일 동안 매도를 했어요. 외국인이. 현물에서, 주식에서. 선물도 2조 원 가까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고. 자, 그러면 그거는 뭐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까? 우리 머릿속에서 선물도 계속 사들고 가지도 않았으면서 최근에 갑자기 이렇게 한 달 넘게 5조 원 사면서 3일 동안 5조 원의 절반 가까이는 안 되지만 2조 원 정도를 매도를 하고 있단 말이야. 와, 매도 금액이 단기간에 크다. 이걸 느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는 누가 봐도 단기간에 올랐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3일 동안 음봉이 나오기 전에는 더 오를 거 기대감에 차 있었단 말이야. 뉴스에서 뭐 5천 간다, 4천 간다 이렇게 떠들어대니까. 그렇죠? 자, 그런 데는 조정을 받고 있단 말이지. 자, 그러면 외국인 애들은 뭘 또 따지느냐? 환차익도 보는 거예요. 자, 외국인 애들이 최근에 5조 원을 막 사들일 때는 1,400원대 매수를 했단 말이야. 1,400원이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 환차익이 뭘 의미하느냐? 야, 미국에서 왔어. 외국인이 왔어. 한국에는 가서 돈 좀 바꿔주세요. 한국 주식 좀 하게. 그랬더니 1달러를 주니까 1,410원을 줬어. 근데 지금은 한국 주식 팔아야지 하니까 1,357원이야. 그럼 환차익이 생겨. 4% 가까이 3.5% 4% 가까이 환차익이 생겨. 그렇죠? 자, 그러니까 야, 조정 받을 때도 왔고 어차피 지금 해야 된다. 어? 환율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환차익을 먹거든. 만약에 또 다시 올라간다면 환차익이 줄어드네. 그런 것도 따질 때가 됐단 얘기지. 그렇죠? 이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여기서도 먹고 저기서도 먹고 그런 구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조정이 어디까지 받고 다시 올라갈 거냐?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자, 어디까지 조정을 받고 또다시 강하게 올라갈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고, 저는 또다시 강하게 올라간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고 있어요. 일단은. 만약에 강하게 올라가면 또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하면 되니까. 아이고, 갑자기 올라갔고 내가 놓쳤네. 이런 흐름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강하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도 여유롭게 사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올려드리는 매일매일 올려드리는 글을 보시면은 그 타이밍은 잡을 수는 있어요. 걱정을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자, 옵션 포지션에서 보는 흐름은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상단이고 하단이야. 자, 지난주 수요일까지는 제가 매일매일 올려드리는 상단, 하단, 상단만 계속 봤어요. 하단은 굳이 보지 말자고. 그런데 이제 하단을 볼 차례잖아. 그렇죠? 자, 하단이 이겁니다. 3030, 3000, 2970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어. 그러니까 이번 주 옵션 만기일까지 지수 하단을 보는 세력들은 야 2970까지도 빠질 수 있어. 2970까지 빠질 거야. 거기다 배팅한 애들이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2970, 3000, 3030 세 개로 나눠지는데 이 중에 2970에 배팅한 애들이 가장 많다고. 자, 그러면 2970, 3000, 3030을 다 합산을 해보자고. 그러면 그 중간값 3000이잖아, 결론은. 그렇죠. 맞잖아. 30단원씩 딱딱 떨어지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3000까지는 떨어질 거를 조정을 받을 것을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대응하자. 이게 답이 나오는 거잖아. 이건 도깨비벨리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고 옵션 포지션으로 보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3천까지 미국 증시가 올랐어도 일단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3천까지 떨어질 것을 예상을 하고 우리가 대응을 하자 그 이야기입니다. 상단은 이렇게 잡혀 있어요. 상단은. 그러나 상단으로 갈지 하단으로 갈지는 시간 지나고 보면 알겠죠. 그렇죠? 만약에 상단을 가더라도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또 다시 내려올 수도 있으니. 그렇죠? 얘네가 페이크를 한번 써서 우리를 속임을 줬으니까. 자, 여기 3200이 보였었잖아. 자, 한번 3200 보인가 한번 보자고요. 자, 옵션 만기가 목요일이었잖아. 옵션 만기 전날 수요일 날 보면은 이렇게 선물 지수 430, 3180. 그렇죠? 자, 3200도 있고 432.5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도깨비리가 그걸 뭐라 그랬죠? 자, 환산 숫자는 늘 바뀌기 때문에 어찌됐든 선물 지수로서는 430 단위를 찍었었단 말이야. 찍었다는 것은 같다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다 투자를 했다는 얘기야. 근데 도깨비리가 뭐라 그랬지? 이격이 벌어진 게 이상하다. 이건 페이크일 수도 있다 했는데 역시나 옵션 만기 끝나고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430이라는 숫자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응? 순위권 밖에서 10등 제가 이거 조사를 할 때 10등까지 여기는 10등까지 다 보여줄 수 없으니까 3위까지만 보여드리는 건데 3위라는 것은
어디에 가장 많이 투자했다 1, 2, 3등은 정한 거. 근데 10등까지 쭉 멀리까지 봐도 430은 사라져 버렸어요. 어? 그러니까 430이란 거는 머릿속에서 일단 지우세요. 자, 옵션 포지션 이렇게 잡혔다는 겁니다. 그걸 꼭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분위기는 아래로 가고 있으니까 하단 3천까지 열어놓고 보자는 얘기입니다. 미국 증시 오른 거는 머릿속에서 두지 말자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증시가 3일 연속 음봉이 나오면서 떨어졌어요. 자, 그렇죠? 그렇지만 오늘 간밤이 아니고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잘 올랐기 때문에 지금 선물 지수 잘 오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오늘 반등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의 문을 3천까지는 떨어질 것을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대응하자는 얘기야. 그러니까 오늘 올라도 뭔가 있는 연금을 아끼지 다시 들어가자 이런 행동을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죠? 보유하고 있는 종목 있잖아. 그것만 올라가면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다리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흐름을 보려면 만약에 미국 증시가 올라서 반등이 나와. 반등이 나오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누르느냐. 미국 증시 올랐으니까 또 올라가자. 그렇게 대응을 하냐. 그걸 봐야지.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볼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잠깐 휴대폰으로 봐서 알 수가 없어요. 어디서 보느냐? 제가 올려드립니다. 어디에다? 여기에다 올려드립니다. 여기에다. 자, 여기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올려드리는 영상 밑에 댓글란에 보시면은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링크 주소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실시간으로 지금 증시 흐름이 어떻다 올려드립니다. 자,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삼성전자가 쭉 못 올라가면 지수 못 올라간다 그랬어요. 삼성전자 쭉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간다고. 삼성전자 쭉 올라갔습니까? 1% 올랐어요. 근데 하이닉스는 급락이 나왔고 올라갈 수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런 내용을 여기다 올려드린다고. 자, 그리고 제가 변곡점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변곡점. 변곡점이 뭡니까? 다시 위로 가느냐 밑으로 가느냐 정해지는 날이잖아. 근데 밑으로 갔단 말이에요. 변곡점. 자, 그래서 여기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침이니까 길게 하지 않고 이 정도 하겠습니다. 지금 17분이나 이야기했어요. 자, 충분히 이해들 하셨으면 좋겠고 요 영상 지난 거 쭉쭉 한번 훑어보시고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식 전리한 도깨비 벨리였습니다.